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으라 TV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소추안이 올라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윤 탄핵 심판이 27일 날 이제 심리와 변론 기일이 잡혔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탄핵에 있어서 대반전의 카드가 비밀이 그 헌법재판소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추미애 그리고 박선영, 한덕수, 자 이런 그 권한대행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여기에 도우미로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점도 놀라운 이 사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몇 사람만 의논하고서요. 그리고 내가 탄핵을 당하든지 수사를 받든지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안에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적생, 생적사 뭐 이런 이제 각오로 대의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대반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현재 6명, 6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제 6사람이 현재 법관으로서 6명인데 9명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요. 원래 9명이 그 가운데 3명은 이미 기한제 임무 기간이 끝나 가지고 국회에서 3사람의 못을 임명을 하지를 않고 미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미루었느냐? 붕괴고 미룬 것이 자 우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뭐 한참 이제 사법위원회에 가가지고 온갖 소위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명이나 감사원장 등 18명이나 임명을 하지를 않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6명이라도 뭐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6명이라도 이게 심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6명이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자신들의 못에 유리한 사람들, 예, 3사람 국회에 모십니다. 3사람 중에서 2사람, 정계선, 마은희 이 2사람을 이 민주당 측의 사람으로 예비 후보로 지금 여기 9명에 지금 충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예비 후보로 뽑아놨습니다. 자,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법에 맞느냐? 자,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우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6명만이라도 지금까지 심리와 이것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명 중에서 한 명만 이미 탄핵을 반대를 하면은 임무 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이 안 되고 이제 기각이 돼버린다 이 말인데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그 성향, 6사람의 성향은 4사람은 중도 보수에 속한 사람이고 김명수, 그 다음에 윤석열, 조희대 대법원장, 자, 이 사람들의 못으로 되어 있고요. 성향이 4사람. 그 다음에 2사람은 진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임무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요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들 6사람 중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꼭 시키겠다고 해야 될 뚜렷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기각이 되는데 이 한 명을 지금 정형식 이분이 이제 여기 6명 중에서 대표격인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거기다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예비 후보 3명이 지명이 되어서 이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제 이 3사람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조금 유리하다, 더 유리해진다. 그러고 나서 권한대행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 법조문이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에 헌법재판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임명권에 대해서 큰 이게 이제 변수가 되니까 그 문제는 임명되는지 안 되는지 이재명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대답을 해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임명권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 이제 상황에서 이 권한 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그때에 헌법재판관 1명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임무가 끝나고 한 명을 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추미애, 우원식, 박범계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자, 그래가지고 8명으로 그냥 해도 된다. 해가지고 한교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편에 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한다 싶어가지고 이래서 권한 대행은 행사하지 마라 하고 추미애, 우원식, 박범계 자, 이 세 사람들이 지금도 중진이고 아직 이혼이죠. 또 이 박범계와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들이 법을 잘한다고 이렇게 임명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임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불리한 입장이 부메랑이 되고 자충수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추미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추미애 한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한다고 황당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추미애가 글을 쓴 적이 있단 말이죠. 2017년 2월 1일 날이네요. 2월 1일 날. 자, 이렇게 해서 일각에서는 한교안 대행이 신임 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가 말이에요. 자, 추미애가 이번에도 이런 것을 그때 말해주므로 해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것은 이번에 이 확실하게 대통령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은지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런 확실히 세기를 박는 못을 박아놓은 사람이 김형식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못으로 임명한 사람인데요. 정형식. 자, 이분에게 있어서 특히 박선영이라고 하는 이 진실하에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정형식 이 재판관이 박선영 위원장의 제부라는 겁니다. 제부. 동생의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서로 묵거나 주가지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 없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여기도 신의 한 수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국회의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대통령이 임명을 재판관과 그리고 재판소의 장은 그러니까 수장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의 111조입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111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 다음에 제4항에도 역시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제 뭐 법관들 중에서 3명을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제 이렇게 법관 어떤 그 법률가들은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 임명을 할 수가 있다. 권한대행이 이런 이제 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 한덕수와의 관계를 보아서 한덕수 이 대행이 정말 대통령과 아주 등을 치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석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또 곤란한데 한덕수 총리와 또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많은 이제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본 대로 정말 한덕수 총리는 노 대통령의 밑에서 총리를 하기도 했지만은 아주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높은 의조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보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깊은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말 없이 처음에 이 총리를 데려온 사람이 또 한 총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백시에 이렇게 권한대행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임명하는 데 없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서 임명을 했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깊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헌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이번에 여기에 비장의 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벌써 예측을 하고 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도 임명을 해다 놓고 했다. 추미애는 또 한 번의 또 자충수를 둔 사람으로 도와주는 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또 꼴이 됐다 하는 점에서 이번에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분위기를 볼 때 과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너무도 전체 분위기가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나중에 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을 느낄 이유도 없고요. 또 이 광화문의 이 애국 세력들이 엄청난 이 혁명군과 같이 지금 달라들어서 지금 끝까지 하겠다. 이런 것이 그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결코 기울어질 수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 지금 소부가 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